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구민수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강릉시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와 관련된 이슈를 짚어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ITS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ITS. 들어봤어. 춘천에서 서울 다니는 거 ITX 그 얘기하시. 그건 ITS라고.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모르겠는데요? ITS 못 들어보셨어요? 예. 뉴스는 많이 보는 편인데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ITS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ITS 못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ITS 세계 그 총회를 강릉으로 유치한다는데 그런 내용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소에 그 지원금으로, 지역사회 그 지원금으로 개최한다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죠, 근데? 그걸로, 그 지원금으로 그런 거 개최해갖고 하지 말고, 다른 관광 인프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거 해갖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지역 그 경제에. 그 다른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서 뭘 하는 게 낫지. 그거 일회성으로 해갖고, 끝내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더 좋고 다른 그 방면으로 그 왜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오늘 이 주제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릉시의 강희문 의장입니다. 네, 가톨릭 관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홍창희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슈의 당사자죠. 강릉시 관계자, 강릉시장을 비롯한 강릉시 관계자를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출연을 거절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ITS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여쭤봤을 때 시민들께서는 대부분 ITS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ITS 세계총회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부르는 ITS 세계총회, 이게 과연 어떤 행사인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 교수님, ITS 세계총회 어떤 행사죠? ITS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은, 교통이 좋아진다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교통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교통이 좋아지고 또 이 ITS 이 세계 대회라 하는 것은 일종의 교통에 대한 축제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어지고 또 여기서 또 보여지고 그다음에 미래에 어떤 교통이 이루어질 건가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그 백과사전을 그 처음 나오기 전에 네. 미리 펼쳐보는 그래서 교통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릉에서 이 대회가 유치된다. 그러면은 강릉은 이제까지 옛날부터 왔던 그 강릉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홍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이 ITS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ITS 구축과 이 세계총회 유치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옛날에 이제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ITS 대회를 할 때 그 대회를 하기 이전에 네. 요코하마에 많은 그 ITS 인프라를 갖다가 설치를 됐고
또 그 준비를 하려면 또 이 뭐 부스라든지 또 네. 전시관이라든지 또 기업에서 자기들이 또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 전문가라든지 토목 전문가들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요코하마라는 도시가 갑자기 ITS의 선두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회의를 갖다 개최하고 그냥 끝났다 하면 강릉시에 남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ITS라는 게 특별하게 이제 교통이기 때문에 네. 강릉시의 ITS의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설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운영이 될 수 있고 시범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ITS 세계학회를 별도로 또 강릉시의 교통 발전이라든지 또 ITS의 어떤 그 접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강릉시가 100년 동안 이루어야 될 거를 한 15년 동안에 바짝 이뤄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국제도시로서 발돋움할 기회를 이런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강릉시가 교통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받자. 이런 생각이 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의장님, 지금 강릉을 제외하고도 국내 여러 개 도시에서 20몇 개가 넘는 도시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방식은 이제 이른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세계총회를 강릉시가 유치한다고 해서 다른 구축하고 있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뭔가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느냐 이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더 얻어낼 게 사실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유치 신청을 하고 2년이 흐름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코로나라는 이런 큰 변수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최악으로 떨어졌고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이런 실정이 왔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경제 어려움을 겪고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세계대회를 유치한다 그래도 정부에서 다 100%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네. 보면은 50% 정도 주고 다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기대에 차서 이렇게 유치 신청을 했지만은, 의회도 동의했지만은, 이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좀 기대 반, 우려 반은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에 뭐 동의를 해요. 네. 뭐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뭐 돈이 더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도시에서 유치와 상관없이 그냥 국책 사업으로 ITS 도시를 갖다가 구축하는 네. 그런 사업을 갖다 진행한다고 그러면 사실 A라는 도시에서 한 번 했으면 B라는 도시, C라는 도시는 거의 비슷하게 프레임을 갖다가 해서 그냥 구색 갖추기로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강릉시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구축 사업과 동시에 유치 사업과 같이 맞물리면서 야, 너희들 구축 사업을 하는데 다른 도시처럼 하지 마라. 이거 우리 유치하려면 우리가 그래도 좀 ITS가 제대로 갖췄다고 세계 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해라. 하고 그 정책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ITS 구축 사업과 그다음에 이 강릉시가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과 무관하지는 않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정책 둘이 맞붙은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의장님하고 홍 교수님하고는 약간 그 보시는 견해의 관점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강릉시가요, 어쨌든 간에 이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후보라고 손꼽히는 대만의 타이페이인데요. 이 타이페이는 벌써 3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아시아 태평양 총회를 이미 유치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가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뭐 맞추는 것보다는 강릉시가 반드시 돼야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말은 그거예요. 바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람보다는 네. 바람 갖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의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강릉시가 뭐 타이베이하고 비교해서 뭐 도시의 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또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캐러 들어갔는데 네. 다이아몬드를 겨우 못 발견하고 다이아몬드 캐는 과정 중에 석탄도 캐고 철도 캐고 그랬으면은 저는 그거는 결국에는 다이아몬드를 못 캤어도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강릉시가 유치가 돼야 되고 또 유치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ITS 구축 사업을 진짜 제대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해서 됐다면 그것도 이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이베이를 갖다 이기기 위해서는 타이베이에서 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 그런 시도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유치 과정에서 강릉시가 얻을 것도 많다라고 이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강릉시의 행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제기됐습니다. 이 바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된 건데요. 어떤 주장인지 우리 의장님께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 문제는 이제 법 이전에 우리 시 집행부와 네. 의회의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뭐 결국은 우리 발전소 상생 발전기금 560억을 컨벤션을 지켰다 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560억을 컨벤션을 지켰다 해서 그거는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은 차후라도 건립 비용이 더 추가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건립을 다 했더라도 결국은 운영은 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안 하고 의회 동의를 안 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거 이거를 사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법에 보면은 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네.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네. 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뭐 네, 법에도.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됐다고 이제 의회 차원에서 계속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신뢰관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금방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순한 MOU가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MOU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그렇게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면 이거는 그 행정행위는 취소나 무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검토를 혹시 하셨습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까지 아직까지는 안 했고요. 예, 뭐 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릉시가 대형 컨벤션 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설이 일반 회계가 아니라 특정 기금을 사용하려 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반 회계가 아니라 특정 기금을 이렇게 대형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좀 있겠죠. 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첫 번째로 본다면 아무튼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애초에 그림을 그려졌던 것들은 국고보조와 그다음에 자체 예산으로 구성돼서 집행되는 게 아마 상식이고 그 일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기금을 모아가지고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하는 사업의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금이냐고 한다면 강원도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도 G20 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중요한 선언을 하고 오셨고 네. 또 앞으로 뭐 아닌 그 화력이 됐던 삼척 화력이 됐던 이 뭐 얼마나 지속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현재 네. 정부의 로드맵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 우리 시민들과 아닌 주민들 같은 경우는 결단을 내렸던 것들이고 그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 강릉 에코에서는 이와 관련된 일정 정도의 기금을 내놓기로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네. 합의했던 기금의 성격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 이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그다음에 강릉 시민의 건강과 보건권을 향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걸 책정된 것들인데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 ITS 총회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전용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용도 자체가 변경이 돼버렸던 것들이죠. 네. 그리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일부 뭐 강릉시에서는 이 대책위치하고 합의를 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일부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기피 시설에 대한 그 난관으로 있어서 조성된 기금들을 현재 ITS 총회도 기본 인프라 구축 사업이 아니라 컨벤션 센터, 좀 외람되게 말씀드려 간다면 탄소 중립하고도 좀 거꾸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다 시멘트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 컨벤션 센터를 짓고 난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아이스 아레나나 또 강릉 이 스포츠 센터처럼 그럼 어떻게 이제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각종 조사와 타당성 에타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강릉 시민들과 이 주민들의 엄청난 희생으로서 어찌됐든 제가 확보한 예산들을 대회에 있어서의 핵심 시설보다도 이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들이 과연 사회적 합의와 상식에 가능한 것들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보면 이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거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또 운영에 대해서 평가도 내리고 이런 역할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로 정하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기금의 활용과 관련해서 조례로 어떻게 특별하게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규정한 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예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설치가 안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예. 시 집행부에서 하니까 의회에서는 뭐 관여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조례 예. 제정도 예. 안 됐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다. 됐는지 안 되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다른 얘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뭐냐면 강릉시 관계자가 여기 안 계시지만 강릉시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닌 지역 주민과 이미 합의를 이룬 부분이다. 문제 없다라고 강릉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오는 지원금 중에 에코파워가 주민에게 직접 주는 금액이 560억 원이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이 돈을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쓸지 주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의를 못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을 은행에 그냥 예치해 두면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강동면 주민협의체의 합의를 통해서 이 돈을 시에서 먼저 쓰는 것이다. 이거는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다. 이렇게 강릉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관계자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역시 의장님한테 팩트 체크를 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상생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560억이 있고요. 네. 또 이제 특별기금이라 해서 우리 발전소 총 그 사업비에 1.5%를 주게 돼 있거든요. 뭐 시의회 동의를 얻으면은 0.5%를 더 줘서 2%를 주는데 우리 그 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5조가 넘다 보니까 그게 2% 하면은 한 1,004억 정도 해서 특별기금으로 주는 게 1,004억. 예. 그다음에 상생발전기금 560억 해서 전체 금액이 1,564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1,564억을 우리 발전소 주변 마을에서 1,564억을 다 써야 될 거냐? 아니면은 시 차원에서는 우리가 발전소 유치를 할 때 우리 발전소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9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유치를 했지만은 우리 강릉 시민도 사실 80% 이상 사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도 사용할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시하고 우리 마을 주변하고 사실 줄다리기를 많이 해왔죠, 사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아직 그 합의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텀이 길어진 거죠. 560억의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560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을 5개 마을에도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는 드려야겠지만은 그거를 뭐 현금으로 진다든가 이렇게는 사실 할 수 없고요. 그 마을에서도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사업비로 줄 수 있지 현금으로는 줄 수 없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시에서는 그 1,400억하고 560억을 다 묶어서 1,564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한 게 이제 그 우리 마을 대표들 3개 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협의한 게 그 진입로 확장에 450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뭐 남부 어르신 문화센터 짓는데 110억. 그다음에 이제 그 컨벤션 짓는데 560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지역 5개 그 마을 주변 지역에 444억을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합의안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떤 문제점이죠? 그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를 특별기금하고 현재 에코파워에서 지불하는 것까지 합치면 1,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445억은 그 화력발전소 들어가는 도로 개설에 쓰이는 거거든요. 네. 이건 당연히 에코파워에서 그거는 뭐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왜 이 합의기금에 있어서 그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는가도 좀 의문이었던 거고 네. 또 방금 말씀하셨던 560억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것도 특정 목적 기금으로 서로가 합의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들인데 그 560억까지 합치게 되면 전체 한 1,000억 가량이 네. 현재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직간접적인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강릉시에서 이 에코파워하고 합의한 부분도 그렇고 네. 강릉시 같은 경우는 실제 1,500억이라고 하지만 560억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합의한 내용을 보면 강릉 에코파워에서 직접 지구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실제 돈도 만져보지 못하고 이 사업을 에코파워에서 자체 시공과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넘겨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제 이 예산과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발생하는데 이런 2중, 3중의 문제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들이 어떻게 치러졌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많은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나 소장님 이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생기금이라는 기금이 별도로 존재하는 거고 특별기금이라고 하는 게 또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2개를 합쳐서 운영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네. 보통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업하고 주민들하고 말 그대로 민과 민 사이에 체결했던 협약이었던 것이고 네. 이와 관련돼서 아무튼 뭐 행정에서도 함께하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처를 보자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뭐 원칙과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들이 아니라 시의 일반적인 의사와 행정에 의해서 이 거대 기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좀 의구심은 좀 드네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들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위임받은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 운용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법률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 당초에 이 기금을 가지고 560억을 가지고 강릉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관광시설 등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계획은? 애초에는 우리 그 남부권 어르신 문화센터를 우리 상생발전기금에서 110억을 사용하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컨벤션 센터 짓는 대로 560억이 다 가다 보니까 특별기금에서 110억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제 뭐 그렇게 명목만 바꿨지만은 110억을 사용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관광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을별로 여러 가지 의견이 틀렸기 때문에 합의점을 못 이뤘고 그 나중에 이제 합의된 게 5개 마을이 444억을 가지고 이렇게 네. 마을별로 이렇게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합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앞서서도 한번 문제가 제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 에코파워하고 강릉시가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자, 이게 비단 이번의 사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 지적이 있습니다. 의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는 서로 서로 기관이잖아요. 네. 기관 대 기관인데 서로 존중도 하고 대로 신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네. 뭐 이번 비근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금진 온천지구 해양지구 특구 개발 사업이라든지 강릉 남북권 개발 사업도 사실 이게 같은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름만 바꿨죠. 명칭만 바꿨죠. 네. 이런 문제도 사실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한다든가 와서 동의를 구했다든가 전혀 없죠. 이런 게 비일비재하죠, 사실은. 예. 매번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행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가지고 다툴 계획 이런 거는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시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네. 앞으로 이 문제가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셔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이 강릉이 대구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됐다, 선정사유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컨벤션 센터 이것을 꼭 새로 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 시설 재활용하는 방안 이거 불가능할까요? 나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제가 좀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좀 많이 좀 아쉽다고 하는 것들은 이 사업이라고 하신 게 우리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ITX라고 하는 그런 미래형 교통 지능형 이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20만 도시에 새로운 전형과 모형을 세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인 것이고 네. 올림픽 때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올림픽 이후에 있어서의 어떻게 이 도시를 전변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의 제출했던 게 올림픽 산업 특구를 이제 만든다, 관련된 산업과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이러한 것들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림픽 유산 중에서 가장 커다란 우리의 현재 등에 갔다고 할까요? 그 커다란 짐으로 남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포츠 관리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스 아레나도 그렇고 현재 스피드 스케이트장도 그렇고. 지난 5월 달 이후로 그 스피드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 한 건의 행사도 개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8개월 지난 한 6개월 동안 정기료만 매월 800만 원씩 내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전에 개최했던 내용들도 보면 스포츠 게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화 촬영, 이 대요소로서 네. 전락해버렸던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원도 현재 컨벤션 센터의 현황이 어떠냐? 네. 이 정말로 외람되지만은 지금 그 폭발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민간과 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난 그 3월에 강원도에서 국제 컨벤션 센터를 중도에 짓는다라고 하면서 네.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역시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주장이었습니다. 국제 대회를 통해 가지고 강원도의 관광 국제 도시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먼저 중지 명령이 때려졌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차기 도정에서 논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사업이 현재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인데요. 이 행정연구원에서 국책기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봤더니 0.33이 나왔거든요. 1이 나와야 타당성이 있는 것들인데 네. 0.33이라고 한다면 지어놓고도 아이스 아레나나 이 스포츠 센터처럼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광주 컨벤션 센터나 제주 국제 관광센터 같은 경우에도 연에 한 40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제주 국제 관광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연에 7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어 놓고 이 강릉시가 이게 뭐냐고 한다면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전망과 계획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타당성 조사 검토에 초벌적 검토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질러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기존에 있어서도 이 훌륭한 시설들이 올림픽 유산으로 있는 것이고 또 그 시설들을 조금만 변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적 시설을 변형한다고 한다면 이 그 ITS를 치르는데도 결코 손색이 없는 시설일 텐데 이런 이 올림픽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로 우리 아닌 주민들의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건강권과 이 심지어는 기후변화까지 영향을 미칠 이러한 사업의 기근까지 빼서 이 컨벤션 센터를 꼭 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점검과 검토가 반드시 의회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장님, 이거 올림픽 시설들 이거를 이런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문제점이 지금 조금 있죠. 이제 소유권 문제가 있거든요. 네. 우리 아이스 아레나 같은 경우는 우리 강릉시 소유로 돼 있지만은 스피드 경기장이나 하키 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 소유로 돼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강릉으로 좀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해다와 예.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도가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사실은. 예. 네. 그러면 이제 아이스 아레나 하나는 강릉시 그렇습니다. 예. 소유이기 때문에 네.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은 가능하네요. 그렇죠. 지금 소유권 문제가 대두돼 있지만은 저희들이 ITF 세계총회를 유치해서 컨벤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도에서도 사실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스피드 경기장 같은 경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이 ITS 세계총회 유치와 관련된 문제로 돌아가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98년에는 서울 그리고 지난 2010년에는 부산에서 ITS 세계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총회 개최 이후에 우리가 강릉에서 유치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를 이미 치른 그 두 도시에서 어떻게 효과를 받는지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어떻습니까? ITS에 계속되는 기술 변화와 적용 사례가 이미 이 유치와 상관없이 서울과 부산에 그대로 적용되어 왔고, 그다음에 유치 이전과 유치 이후를 본다면 대중교통 체계에 많은 영향을 줬죠. BIS라고 해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 주차장에 네. 대한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정보센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와 부산이라는 도시가 역시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교통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거기가 확 바뀐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ITS 총회든 또 ITS 사업이든 이 사업이 그래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은 중소도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서 커다란 변화가 없지 않았냐. 강릉에서 또 해봐야 그렇게 기대를 못하겠다. 이렇게 또 비판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강릉시에서는 이런 교통 인프라라든지 또는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동킥 같은 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이 전용 그런 도로를 갖다가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길가라든지 또는 인도를 약간 할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고 하면 이 강릉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강릉시가
주안점을 둬야 될 ITS 사업은 저는 정보센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통방송국이 옛날에 원주에 있었어요. 지금 이제 원주에 있지만 근데 이제 강원교통방송이 원주에 있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교통방송국을 중심으로 해서 ITS 정보센터가 구축이 되면은 이것은 커다란 인프라를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이 관광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 이 부분을 교통시설의 투자 부분하고 좀 등가로 매치를 시키면은 상당히 그 획기적인 발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회 유치를 했을 때 경제 효과 분석이 하나 더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뭐 교통 올림픽이라는 말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대회를 유치하면 올림픽과 같은 정도의 그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고 또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 과연 그렇게 긍정적인지, 긍정적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맞는지, 너무 큰 꿈을, 올림픽같이 큰 꿈을 꾸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홍창희 교수님처럼 이렇게 설명들을 와 단계들을 겪어가지고 이 비전들을 잘 설명했다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지금은 ITS라고 하는 그 세 글자의 영어 단어만 알 듯 모를 듯한 단어만 떠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시장님은 커다란 변혁적 상황이 강릉에서 펼쳐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걸 강릉 시민들은 봐왔기 때문에 올림픽보다 더 큰 유산과 자산과 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결코 어떻게 올림픽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격과 규모와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르지 못하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있어서의 이제 ITS를 구축하고 체계를 구축하고 또 총회를 개최한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정말로 이 관광 국제 도시로 해서 특히 하늘길과 하늘길과 이 바닷길과 이 철도와 교통만이 이제 물류 거점과 이 교통의 관광 거점이 되는 이 강릉을 정말로 미래 도시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설명했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내 주머니에 직접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좀 함께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에 대한 특히 시민들과 도민들에 있어서 이해가 낮을수록 그 사업에 대한 의의와 목적과 절차와 과정들을 잘 합의하고 설명해 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결국 또 하나의 국제대회로 전락하자는 가장 중요한 이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 경제적 효과 일단은 예측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거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많은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ITS 세계총회 같은 경우는 좀 그러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도 홍 교수님께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장님 말씀이 뭐 100% 동의를 해요. 사실은 뭐 이 대회가 올림픽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뭐 100개국이다, 뭐 15,000명이 온다, 거기에 뭐 관광객들이 온다 해서 수입이 그렇게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대개 전문가 그룹만 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와요. 네. 근데 이 전문가 그룹을 이 강릉시에 전부 뿌려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 지역에는 이거 하면 괜찮겠다. 또 이 지역엔 이거 하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자도 오지만 장사꾼들이 엄청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통과 관광과 그다음에 이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고선 그들이 이것을 가치화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적게는 1, 2년, 길게 보면 10년, 15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 파급 효과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걸 보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걸 보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강릉을 국제사회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교통 기술자들이 사업가들이 와가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있어서 강릉시는 역사적인 진짜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패키지를 봐야 되는 것이 정선이 지금 완전 버스 공용제가 됐는데 여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ITS 유치되고 ITS 사업이 되면은 중공용제라는 것이
부수적인 그런 소득으로다가 아주 급격하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이 교통 이용자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는 그런 효과도 경제적 효과에 포함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논의를 시작한 것은 ITS 세계 총회 유치 문제였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ITS 구축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ITS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미 강릉 이외의 다른 중소도시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세계대회 유치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분명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이 세계대회, 세계총회 유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바람도 있었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금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 절차상의 하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장님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맺은 말 하기 전에요. 예.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ITS 세계총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강릉시의 교통 시스템이 마치 ITS 세계총회만 유치하면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총회를 유치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칭을 한다 그러지만은 매칭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큰 비용을 사실 안 들이고라도 우리 시내에 교통 시스템을 좀 바꿀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버스 노선 변경이라든지 요즘에 가장 말썽이 된 마을버스 문제라든지 정말 우리 교통 약자를 위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만 마련해도 우리 스마트한 정말 우리 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가 ITF 시설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킥보드 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킥보드 도로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강릉역에서부터 옥천 오거리까지 가서 거기를 사실 기존 4차로를 2차선을 줄이고 킥보드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취지 자체는 저는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좋은 사업 테마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가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ITS 뭐라 그랬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식으로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도로가 좁아지니까 지역 주민들이라는 상가 주민들이 나와서 사실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옥천 오거리를 지금 회전교차로를 또 한다고 시에서 발주를 한 것 같아요. 회전교차로 같은 문제도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하수 관련 공사를 하면서 일정 부분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교통 지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홈포러스나 중앙시장 쪽으로 가는 데는 차서 막혀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교통 신호 정리하시는 분이 수신하는 분이 나와서 정리를 해야지만은 교통이 흐름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회전교차로 자체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ICT 세계총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뭔가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면 그걸 보완해서 사업 시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라니까 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너무 저도 마찬가지 성격이 급해서 그러니까 빠르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이 ITS 세계총회 이 문제도 컨벤션 문제랑 이런 게 그냥 급속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 텀을 주고 시간을 좀 죽여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사실 국내 후보 도시는 됐지만은 내년 9월 달에 LA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총에서. 그런 만큼 한 1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컨벤션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우리 스포츠 시설, 경기장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리모델링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문제를 다 충분한 논의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치가 됐다. 그러면은 정말 지어야 된다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적격 심사할 때 노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예산 문제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한 템포 늦춰서 우리가 좀 느긋하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게 좀 주문하고 싶어요.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강릉시 관계자분들께서 보신다면 충분한 반론 기회를 얻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반론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을 주시면 반론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띤 토론 이어와 주신 세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예,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